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수 진행을 맡은 염광중학교 영어교사 김유경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화면을 보시면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가능하면 제가 선생님들의 표정을 보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비디오를 켜주시고요. 또 한쪽으로는 채팅창을 열어주셔서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질문을 드릴 때 채팅창으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은 잘 보이시죠?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협력 강사에 대한 제도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협력 강사를 제가 작년에 운영해 본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사전 준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한 팁을 드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지리와 토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들어오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미 협력 강사님과 수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가능하시면 채팅창에 지금 선생님들께서 협력 강사님과 수업을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렇다라고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네. 제가 채팅창이나 아니면 비디오 상황에서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채팅창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협력 강사님과 함께 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아직까지는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협력 강사가 어떤 존재인가, 협력 강사에 대한 정의가 지금 여기 채팅창이 떴네요. 조정현 선생님 동원중학교가 협력 강사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또 네, 지금 네, 조정현 선생님은 지금 수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다른 선생님들도 중간중간에 채팅창으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선생님들의 니즈에 맞게 컨텐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력 강사에 대한 내용은 작년에 나왔던 중등 기본학력 협력 강사 운영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협력 강사란 중학교에서 특히 정규 교육 과정 중 방과 후가 아니고 선생님들이 함께 하시는 수업 과정 중에 학습 지원이 필요한 일부 교과에서 교과 교사를 도와서 그러니까 혼자 수업하시는 게 아니고 교과 교사와 함께 수업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학습을 지원하는 동시에 배움이 느린 학생에게 개별화된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는 강사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협력 강사님과 수업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았어요. 수업에 소외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게 협력 강사님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022 중등 기본학력 보장 지원 계획이라는 공문을 보셨나요? 이 공문에 보시면은 모든 학생의 성장을 믿는 책임 교육을 서울시 교육청 기본학력팀의 비전으로 삼았고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또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사실 저희에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모두를 위한 중등 기본학력 지원을 목표로 삼아서 여러 가지 추진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룰 교육과정 내의 지도 지원 강화 중에 협력 강사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 올해 협력 강사님과 함께하는 수업이 처음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협력 강사 제도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저희 염광중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어과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협력 강사님과 함께하는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 학생들이 올해 2학년이 되고 나서 이제 제가 또 2학년을 맡게 됐어요. 이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작년에 수업을 했던 것 중에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기를 제공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복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해서 설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염광중학교 학생들 2학년이 된 학생들이 작년에 1학년 영어 수업을 했던 것 중에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된
된 수업 방법을 선택한 사후 설문의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협력 강사님과 함께하는 수업이 본인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이시는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했던 많은 수업 방법 중에 협력 강사님이 제일 도움이 됐다. 협력 강사님만 도움이 됐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요 학생, 또 여기 밑에 있는 요 학생, 또 여기 밑에 있는 요 학생. 제가 가르쳤던 23명의 학생 중에 3명의 학생이 협력 강사님의 수업이 가장 도움이 됐다라고 콕 집은 학생입니다. 특히 이 중에 밑에서 대답했던 학생 2명은 배움 찬찬이에 해당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협력 강사님과 함께하는 수업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후 설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2학년을 맡게 되었는데 동일한 협력 강사님이 학교에 오셔서 같이 2학년 아이들을 지도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협력 강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퀴즈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채팅창에 아니면은 지금 비디오를 켜신 분들은 OX를 이렇게 손 모양으로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등교 수업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갑자기 교실에서 생겼어요. 그럴 때 협력 강사 선생님이 요 몇 명만 너 몇 명 나와 이렇게 풀 아웃해서 지도할 수 있다. 자, OX 채팅창으로 표현하셔도 되고 이렇게 바로 비디오 켜신 분들은 X.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협력 강사님은 반드시 정규 선생님이 같이 함께 하는 그 자리에만 계셔야 되지 별도로 학생을 풀 아웃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한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협력 강사님이 자유학년제 주제 선택 수업을 코티칭 할 수 있다. 자, OX. 코티칭이라는 거가 이제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럴 때 주제선택 수업 자체가 기본학력 우리 배움 찬찬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제선택 수업인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염광중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에 주제선택 수업이 영어과가 2개인데요. 하나는 이제 ET와 함께하는 세계여행이라고 그냥 문화체험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배움 찬찬이들을 위한 주제선택 수업을 저희가 영어 하나, 수학 하나, 국어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팝송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기초 문법을 배우는 수업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1학년 주제선택 수업 선생님이 혼자 힘으로 하기는 힘들다, 좀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면 협력 강사님이 코티칭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부분을 모르셨던 선생님들은 내년에 1학년의 주제선택 수업을 운영하실 때 내가 손길이 좀 더 필요하다 싶으시면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수업으로 시간을 편성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협력 강사님이 방과 후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다. 자, OX. X가 의외로 많으시죠. 오늘 잘 들어오셨습니다. 네, 방과 후 학교 수업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협력 강사님이 일주일에 15시간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14시간 안에서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5학급이 있어서 일주일에 2시간씩 협력 강사님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10시간이죠. 그리고 협의회 시간 1시간 하면 11시간이죠. 그러면은 기존에 예약되어 있는 14시간보다 3시간이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방과 후 수업을 맡겨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협력 강사 선생님께서 2학년 배움 찬찬이 방과 후 학교 수업을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럴 때는 정규 선생님이 임장 지도를 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지도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럴 때 강사 수당은 협력 강사님 수당에 받는 게 아니고 방과 후 학교 강사 수당에 준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계시는데 좋은 점은 저랑 같이 정규 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자기가 직접 가르치는 학생들을 방과 후 학교에 또 남겨서 가르치기 때문에 수업의 연계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특별히 이렇게 관찰을 했던 학생들을 방과 후에 또 지도를 하시기 때문에 더 애정을 가지고 지도를 하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아까 이렇게 표시하셨던 분들은 X에다가 표시하셨던 분들은 내년에 방과 후 학교도 한번 맡겨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요. 협력 강사님이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협력 강사님도 학생들의 연락처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연락할 수 있다. 자, OX.
네, 이건 잘 알고 계시네요. 정답은 O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챙기면 좋지만 또 저희 행정도 있고 담임도 있어서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협력 강사님이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뭐 카카오톡을 보낸다던가 뭐 직접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개별적으로 챙기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교실에 협력 강사님을 위한 의자를 미리 배치해 두는 게 좋다. 자, OX 한번 표현해 보시겠어요? 자, 지금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선생님 그쵸? 근데 요거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이지 뭐 꼭 이렇게 하라라는 규정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협력 강사님이 보통 그 의자에 턱 앉아 계시지는 않으세요. 보통은 바쁘게 다니시면서 학생들을 돌봐주시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왜 선생님이 앞에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협력 강사님이 교실 뒤에 서 계시는 경우에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뒤에 이렇게 선생님이 서 계시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의자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학생들 문제 푸는 것을 협력 강사님이 돌아다니시면서 개별 지도를 하실 때 학생들 입장에서 눈을 서로 마주치면서 수업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협력 강사님은 서서 설명을 하시고 학생은 의자에 앉아서 설명을 듣는 경우에 학생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이렇게 위로 쳐다봐야 된다던가 아니면 협력 강사님 같은 경우는 허리를 구부려서 설명을 하시니까 이렇게 허리를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접었다 폈다 하는 얇은 간이 의자를 교실 뒤에 배치를 해놓고 협력 강사님이 좀 앉아서 쉬실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한테 다가가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경우는 의자를 들고 의자 소리 내지 않고 들고 그 학생 옆에 가서 의자를 펼쳐놓고 설명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의자가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하기 쉬운 가벼운 의자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협력 강사님이 학생들을 평가하고 기록할 수 있을까요? 평가하고 기록할 수 있다. 네,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리시는데 네, 지금 잘 맞추셨어요. 평가권은 저희한테 있는 고유한 권한이겠죠. 그래서 채점과 평가 그리고 나이스에 기록하는 것은 저희들만의 특권입니다. 협력 강사님은 이 부분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 대신에 그런 부분이 있죠. 왜 포트폴리오로 저희가 수행평가를 내서 내기만 하면은 점수를 깎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냈는지 안 냈는지만 파악을 한다던가 아니면 성적에 들어가지 않는 단순한 형성평가나 퀴즈 같은 경우 그냥 채점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협력 강사님께 역할을 맡겨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확실한 것은 학생들에게 점수를 매기는 역할은 저희들만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연습 문제였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 선생님들과 잠깐 대화를 나눠 보니까 선생님들이 벌써 좋은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중간중간에 제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물어볼 때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거나 채팅창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력 강사님과 함께 하기 전에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선생님들이니까 영어로 키워드를 만들었어요. respect. 협력 강사님을 학생의 성장을 저와 함께 도모하는 동반자다라고 생각을 저희들은 이미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키워드는 협력 강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도록 만들어 드려야 돼요. 협력 강사님이 단순히 이렇게 아르바이트 삼아 오는 거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함께 수업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도모하는 나는 교육자다라는 사명감을 심어드리는 장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는지 이제 사례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share. 많은 것들을 협력 강사님과 나눠야 되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으시죠. 근데 저는 이미 우리 학교를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저와 함께 수업을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을 어떻게 공유했는지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teach. 협력 강사님들이 이제 채용되신 분들을 보시면 전문성 부분에서 뭐 영어 교육을 전공하셨지만 아이를 키우느라 오랜 동안 경력이 단절되어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사교육 쪽으로 오래 계셔서 공교육의 시스템을 모르신다던가 아니면 가르치는 방법은 아시지만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에듀테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에듀테크를 많이 사용하실걸요. 그러면 협력 강사님도 에듀테크를 같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을 가르쳐야 되는 역할까지 있겠죠. 그래서 respect, share,
teach 이 세 가지를 협력 강사님과 함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펙트 영역에서는요. 일단 먼저 자리 배치가 중요한 것 같아요. 협력 강사님이 오시면 사실 교무실 어딘가에 자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어디에 자리를 보통 들이셨나요? 저는 다행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연구부에 있는데 연구부에 빈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 수시로 학생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수업 진도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근처 같은 부서에 자리가 배치되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처음에 학교에 오셨을 때 보통 선생님들 왜 자리에 교무실 자리에 뭐 교육연구부 부장 김유경 이렇게 명패 같은 게 보통 있는 학교들이 있으시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협력 강사님이 오셨을 때 특별히 교무부에 부탁을 드려서요. 정식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명패를 부착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신 첫날 본인 자리에 앉았을 때 본인의 이름이 딱 세 글자가 적혀져 있는 영어과 김땡땡 적혀져 있는 명패를 부착을 시켜드린 거죠. 그랬더니 요거를 협력 강사님이 오신 첫날 본인이 본인 명패를 사진을 탁 찍으시더라고요. 저희 협력 강사님은 이제 경력이 오래 단절되고 아이를 이렇게 많이 키워놓고 나서 이제 오신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첫 직장이기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이 딱 붙어져 있는 명패를 보시니까 되게 좋으셨대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가족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자랑 삼아서 올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염광중학교의 같은 교직원으로 이제 환영한다라는 의미를 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협력 강사님 자리가 보통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죠. 왜 비어 있는 자리에 포지션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텅 비어 있지 않도록, 왜냐면 옆에 있는 선생님은 보면 교과서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본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또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이제 저희 과학정보부 부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협력 강사님께 모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랩탑 노트북을 하나씩 드렸어요. 사실 이 노트북을 가지고 협력 강사님이 뭐 별도의 자료를 만든다거나 하시는 일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하지만 저희는 랩탑을 드렸어요. 근데 랩탑을 가지고 또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패들렛에 아이들이 과제를 올리면 협력 강사님이 랩탑으로 들어가서 댓글로 아이들한테 뭐 피드백을 준다던가 이런 역할들을 이제 랩탑을 가지고 협력 강사님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디벗을 이용하는 학년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도 동일하게 한 대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문구류 같은 것도 저희는 환영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예쁘게 세팅을 해서 드렸고요. 커피컵 같은 게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 쓰는 염광중학교 커피컵이 있는데 컵도 하나 드렸고 해서 선생님의 책상이 텅 비어 있지 않고 바로 준비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드렸죠. 그리고 이제 상호 인사라 그래서 교직원 회의 때 인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협력 강사님이 아침 일찍 오시지 않는 경우에는 교직원 회의 때 일부러 나오시게 하기에는 좀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협력 강사님이 오신 첫날 이제 담당 부장님이 이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영어과 수학과 협력 강사님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작년에 저희가 이 절차를 빼먹었는데 이 절차를 뺐더니 약간 아쉬웠던 점은 협력 강사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다른 교과 선생님들은 협력 강사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저분이 누구야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잘 몰라보시고 이렇게 뭐 그냥 배달 오신 분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이 섭섭해 하시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우리 학교의 영어과 선생님이다 라고 인사를 드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외로 국영수 선생님이 아닌 교과 선생님들은 협력 강사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학교에 오셨을 때는 다른 교직원 선생님들께도 이런 분이 있다,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요. 저는 이제 협력 강사님과 협의회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질 때 사실 협력 강사님 같은 경우는 협의회 시간이 본인의 필수 수당을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지만 저희는 저희 수업할 거 다 하고 또 별도로 협의회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매주 1시간씩 정식으로 협의회 시간을 가지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시죠.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으로 의사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협의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카톡으로 많은 대화를 했던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협력 강사님한테 저희 쪽에서 시간표를 정해서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도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협력 강사님도 본인의 스케줄이 있고 본인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올해부터는 제 시간표를 먼저 협력 강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리고요. 협력 강사님이 본인이 직접 시간표를 선택하도록 하는 시간표 선택권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먼저 이렇게 짰던 시간표랑 다른 스타일의 시간표를 본인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협력 강사님은 이제 학교에서 본인을 배려해 주는구나라는 느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배려하는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네, 일주일에 각 반당 2시간씩 들어와 달라고 이렇게 시간표 선택권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요것도 제가 작년에 협력 강사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직장이시잖아요. 수업하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가끔 찍었어요. 그래서 가끔 학생들 수업에 방해 안 되도록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시간표를 사진을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가족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가끔 왜 협력 강사님께서 이렇게 수업하시는 장면들을 사진을 찍어서 선물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분도 저의 수업 사진을 찍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찍힌 거예요. 사실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경우가 별로 없죠. 공개 수업이 아닌 이상.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실 저도 모르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협력 강사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업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니까 서로 주고받으면서 되게 좋았어요. 이런 사진이 남는 것도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수업의 결과도 틈틈이 공유를 저는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후 설문 결과에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선생님이 나를, 이거는 배움 찬찬이에 해당되는 학생입니다. 쌤이 나를 주기적으로 가르쳐 주셨을 때 가장 도움이 됐다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 요 쌤이 유경쌤이니 아니면 협력강사쌤이니 라고 제가 요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협력강사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협력강사님과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바로바로 수시로 수업 결과를 공유했고요. 그리고 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교사 복지들을 챙겨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협력 강사님들이 수당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채용하는 것 자체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으셨죠. 지원하는 분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분을 놓치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제 너무 좋은 분을 작년에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분한테 좀 내년에도 계속 같이 가자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저희 왜 선생님들이 작년에 먼저 백신을 맞았잖아요. 근데 저희 교감 선생님께서 챙겨주셨어요. 협력 강사님도 교직원에 들어가니까 협력 강사님도 백신을 맞게 해라. 그래서 백신을 같이 맞았던 거예요. 교직원들이 맞을 때 그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끔 뭐 교장 선생님이 간식을 쏘신다거나 이럴 때 이제 교장 선생님 머릿속에 협력 강사님이 또 안 계실 수도 있으세요.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을 챙기기 때문에 그럴 때 협력 강사님은 빼고 뭐 떡을 돌린다던가 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먼저 챙겨서 뭐 간식 같은 것도 항상 같이 챙겨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드렸더니 이분이 올해도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이제 와주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share. 어떤 부분을 쉐어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교과진도계획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교과진도계획표를 저는 오시면 먼저 출력해서 나눠드려요. 왜냐하면은 저랑 같이 수업을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1학기 3월, 4월, 5월 지금 보여주시는 이런 진도계획표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걸 먼저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에 몇 월 달에 몇 단원이 나가고 요때 말하기 듣기 활동, 뭐 쓰기 활동, 읽기 활동, 뭐 수행평가는 언제 들어가고 이런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뭐 어떤 에듀테크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도 저는 일부러 다 넣어놔요. 그러면 협력 강사님이 패들렛을 잘 모르시는 분인데 다음 달 5월 달에 에듀테크를 사용해야 돼요. 그럼 본인이 저한테 물어보시겠죠. 패들렛이라는 게 여기 적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럼 이제 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교과진도 계획. 그다음 마찬가지로 평가계획표도 당연히 공유를 해드려야 되겠죠. 저는 작년에 자유학년제였잖아요. 근데 협력 강사님은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자유학년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가를 100점 만점에 점수가 나오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 아시지만 자유학년제는 100점 만점이 아니고 이렇게 상, 중, 하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세부 능력의 특기 사항에 입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 강사님한테 알려드리고, 뭐 예를 들어서 쓰기 평가 같은 경우는 3과 4과 할 때 6월 달에 할 건데 요때는 조별로 활동을 해서 평가를 할 거고 요런 기준으로 상중하를 주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럼 협력 강사님이 미리 머릿속에 큰 그림을 그리게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교과서와 교재는 당연히 이거는 제일 먼저 챙겨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수업 도구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에듀테크 도구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협력 강사님한테 올해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에듀테크 도구들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입니다 라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클래스 카드 같은 경우,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이나 플립그리드 같은 경우는 공동 관리자로 초대를 해드려요. 그래야 이분이 어떤 학생들을 체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분도 저희 학교의 구글 클래스룸 교사로 가입을 하셔서 연관 계정을 하나 드리고요. 이분을 공동 관리자로 초대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분이 제출을 한 학생, 제출하지 않은 학생, 뭐 피드백 같은 것도 다 달아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수업 스타트하기 전에 미리 세팅해 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이제 했던 것 중에 선생님들, 지금 이 연수를 들으시는 메인 선생님들은 본인의 수업의 어떤 진행 방식이나 수업 철학이나 본인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수업의 방향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피드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생의 완성도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학생이 부족했을 때 제가 하나하나 피드백을 주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정답을 찾아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이런 사고가 한번 있었어요.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쓰기 수행 평가를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차, 2차, 3차 원고를 받아가지고 구글 클래스룸에서 제가 다 수정을 해주는데 저는 답을 미리 알려주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만 표시를 해주고 본인이 내가 어디를 틀렸을까를 고민하게 한 다음에 계속 답을 찾아나가게 하는 것이 저의 수업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협력 강사님하고 이 부분이 일치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협력 강사님이 배움 찬찬히 학생들한테 다가가겠죠. 그래서 배움 찬찬히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이 학생이 어떻게든 이렇게 만점을 맞게 해주시고 싶은 마음이 앞서셔가지고 이 학생이 스스로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찾아나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협력 강사님이 답을 그냥 알려주신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답을 미리 알려준 이럴 때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수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순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앞에 나와서 말하기 평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텍스트를 읽어야 될 때 직접 스스로 읽어 나가야 되는데 협력 강사님께서 본인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배움 찬찬이가 이제 앞에 나가서 발표를 잘 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 교과서를 나와서 읽어야 되는데 그 교과서에 한글로 발음을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왜 if I think that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한글로 발음을 적어주는 거를 저는 허용하지 않는 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방향과 협력 강사님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이 부딪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캐치를 제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답을 미리 알려주지 않는 편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무리 배움 찬찬이라고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서 단어 사전을 찾아볼래?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시지 뭐 바나나의 스펠링은 BANANA야 이렇게 명시적으로 답을 주지 마세요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작년에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약간 불편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선생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불편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약간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다행히 저희 협력 강사님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알았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잘 따라주셨어요. 근데 저희 옆에 학교 같은 경우는 중간에 불편한 말을 하게 되면서 이제 협력 강사님이랑 사이가 멀어지고 2학기 때는 협력 강사님하고 사이가 완전히 벌어져가지고 협력 강사님하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협력 강사님하고 선생님들하고 관계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애초에 초반에 선생님들의 수업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미리 해주셔야 돼요. 학사 일정과 학사 달력, 학사 일정표를 다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들 저희 학교만 그런가요?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시간표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왜 코로나 확진 받아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안 오셔서 보강이 들어가면서 영어 시간이 원래 3교시였는데 1교시로 확 올라오거나 이런 경우 없으세요? 저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원래는 3교시에 오셔야 되는데 1교시로 영어가 갑자기 확 바뀐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바로 연락을 드리되 이제 1교시에 바로 오시기에는 이미 시간이 늦은 경우에는 협력 강사님을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쪽에서 못 챙긴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있을 테니까 선생님 늦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와주세요 해서 협력 강사님의 그 수당을 챙겨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못 챙겨서 미스해서 협력 강사님이 못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학교에서 담당 부장님과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세우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미리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협력 강사님의 역할이 배움 찬찬이들만 상대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학급별 부진 학생 명단이라던가 아니면은 요주의 학생들 있죠. 왜 배움 찬찬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정서 행동적인 측면에서 갑자기 뭐 분노 발작 을 하는 학생이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굉장히 산만한 ADHD에 해당되는 학생이 있다라던가 이런 학생들도 미리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잘 모르고 확 다가가셨다가 갑자기 걔가 뭐 폭발을 한다던가 막 협력 강사님한테 막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급별 부진 학생들의 명단과 더불어서 요 주의 학생 그리고 요 양호 학생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뭐 간질 발작이 일어나서 뭐 넘어진 학생이 있다든가 심장이 약한 이런 명단들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명단들을 협력 강사님과 다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자 프로필이라는 거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1학년 어떤 모 반 학생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협력 강사님은 요거를 편집자 기능까지는 제가 드리진 않았습니다. 뷰어 기능까지만 드려서요. 협력 강사님한테 조심스럽게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S베이직 진단검사에서 노란색 형광펜 친 아이들 요 두 명이 배움 찬찬이에 해당되는 아이들이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1학년 때 배움 찬찬이에 해당되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요 학생들이 지금 2학년으로 진학을 해서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2학년이 되니까 선생님들 1학년 때 배움 찬찬이었는데 2학년 때 올라간 친구가 있고요. 또 1학년 때는 괜찮았는데 2학년 때 배움 찬찬이가 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그렇다면 1학년 때 배움 찬찬이였는데 2학년 때 괜찮다고 해서 이 학생이 계속 끝까지 괜찮을 것인가 이 학생도 일단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런 프로필을 협력 강사님과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봤잖아요. 이제 중간고사 점수가 여기에 이제 적혀야 되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 작년에 봤던 형성평가에 비해서 확 떨어진 학생이 있거나 아니면은 배움 찬찬이지만은 괜찮게 올라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분석을 해서 협력 강사님과 함께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계속 밝혀 나가고 같이 도와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카톡으로도 제가 메시지를 보내요. 그래서 어떤 형성평가를 봤는데 100점 만점에 1점을 받은 거예요. 반장인데. 그러니까 괜찮다가 갑자기 확 하락하는 학생들도 저는 협력 강사님이 같이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반장인데 그러면 나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집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갖고 얘가 의욕을 잃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저는 수시로 협력 강사님과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점수가 나오죠. 그럼 이런 점수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런 점수 그러면 벌써 협력 강사님이 이제 본인이 신경 쓰는 학생 얘는 25점 받았네요. 이렇게 해서 계속 그리고 누가 의외예요. 얘는 왜 괜찮은 학생인데 집안도 관심이 많고 환경적이나 정서적으로 괜찮은데 왜 점수가 떨어졌을까요? 제가 보니까 얘네 둘이 남녀 커플 사귀면서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돼서 사귀면서 둘이 동반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저는 협력 강사님한테 얘네 둘이 사귄대요 이렇게 살짝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얘네들이 성적이 올랐다가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협력 강사님이 어느 순간은 메인 강사인 저보다 배움 찬찬이들을 더 많이 더 잘 관찰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얘네들이 계속 사귀는 줄 알았는데 6월 달쯤에 협력 강사님이 저한테 얘네 둘이 깨졌어요 라는 말을 이렇게 여기 헤어지셨어요 뭐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저보다 저는 수업하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협력 강사님은 제가 수업할 때 뒤에서 오히려 아이들을 계속 보시기 때문에 걔네 둘이 표정이 되게 어둡더래요. 그래서 살짝 쉬는 시간에 가서 물어보셨더니 둘이 헤어지고 나서 더 성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해서. 저도 작년에 되게 좋았어요. 올해도 되게 좋고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력 강사님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돕기 위해서 여기 스텝 3인데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죄송합니다. 에듀테크 같은 거 선생님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제 구글 클래스룸 같은 거를 연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연수를 하려니까는 저도 이제 너무 바빠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연수 링크들 워낙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링크를 협력 강사님한테 보내드리고 오늘은 1시간 협의회 대신에 제 자리에 앉아서 저는 이제 다른 거 하는 동안 협력 강사님은 요 링크 들어가셔서 구글 클래스룸 좀 공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제 시간도 절약되고 이분은 이분대로 연수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 방법도 알 수 있고
저는 또 플립그리드를 하고 있는데 플립그리드의 공동교사로 초대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늘품이 같은 좋은 교재들이 있으시잖아요. 협력 강사님이 방과 후에는 별도로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대신 다운을 받아서 늘품이 같은 교재를 보내드리고 이제 이런 거는 외부로 저작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교재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말씀을 드리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작년에 놓쳤던 부분들인데 이제 놓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까지 챙겼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생활을 같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오셨을 때 모시고 다니면서 학교 투어를 시켜드리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교실의 위치 협력 강사님이 바로 교실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교실의 위치를 잘 몰라서 또 헤매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특히 학교가 굉장히 큰 경우, 또 같은 학년인데 여러 층에 걸쳐져서 나눠져 있다라던가 아니면 오늘은 특별실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평상시랑 뭐 도서실로 모여라다던가 이런 경우에 도서관을 못 찾으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교실의 위치를 한번 파악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협력 강사님 같은 경우도 도서관에서 교사들처럼 책을 대여해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도서관 사서님께 이분이 협력 강사님인데 이제 책을 대여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했더니 협력 강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학교의 구성원이다라는 생각을 드리도록 한 거죠. 그리고 휴게실이 어디 있고 또 원격 수업 스튜디오는 어디 있고 이런 것도 알려드렸고요. 또 협력 강사님도 이제 학교로 오시면 자가진단 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방역이 다시 느슨해지면서 이 앱이 이제 없어질 수도 있지만 도서관 대여라던가 그리고 또 협력 강사님이 수업 중간중간에 복사기를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사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초반에 알려드리면 좋습니다. 복사 같은 거 협력 강사님이 대신해 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업을 해 나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돌발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하는 방법이나 지침이 둘이 서로 다른 경우 방금도 말씀드렸죠.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틀린 지점만 알려주고 다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데 협력 강사님이 정답을 확 알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라던가 또 요 두 번째 부분도 사실 요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협력 강사님이 굉장히 열의가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다 같이 각자 활동을 하다가 선생님이 수업을 정리해야 되는 순간에서 목소리가 오디오가 겹치던 일이 있어요. 자 얘들아 다 조용히 해 이제 선생님 칠판 봐 라고 설명을 하는데 협력 강사님이 아직 설명을 안 끝내신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협력 강사님이 되게 열정에 사로잡혀서 이제 제가 수업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더 큰 목소리로 막 설명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선생님 하면서 저희 둘이 목소리가 겹치는 경우에는 일단 제가 먼저 진행을 하도록 선생님이 잠깐 멈춰주세요. 이런 얘기를 초반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면 어떤 경우는 제가 작년에 되게 신뢰를 했던 게 이제 협력 강사님이 배움 찬찬이한테 설명을 굉장히 잘 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 장면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 진도가 다 나갔는 줄 알고 제가 앞에서 자 조용히 해 나를 봐 라고 했더니 협력 강사님이 사실은 30초만 더 이 학생한테 설명을 했으면 이 학생이 뭔가를 배웠을 수 있었는데 제가 미처 협력 강사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걸 못 보고 제가 주의 집중을 저한테 딱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힘드시겠지만 협력 강사님과 이렇게 수업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이분이 설명을 좀 더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제가 좀 기다려주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미리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돌발 상황에 해당되는데요. 각자 학습지를 푼다거나 뭔가 수행평가를 한다던가 뭔가 활동을 할 때 이제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손들어 그러면은 유경쌤이나 뭐 협력 강사님이 다가갈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질문자가 막 10명이 우르르 손을 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구한테 먼저 다가가야 되느냐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도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겪었던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 왜 관종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괜히 손 드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한테 협력 강사님이 다가가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배움 찬찬이들한테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또 배움 찬찬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을 들어야 되는데 손을 안 들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아이들도 많아요. 낙인 효과를 본인이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많은
수밖에 없는 활동을 하실 때 선생님들이 요럴 때는 선생님 누구한테 다가가 주세요. 얘네들이 분명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 이렇게 말씀을 미리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엉뚱한 학생들한테 다가가서 이제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가장 궁금해하실 정말 수업 사례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소개해드렸던 2021 협력 강사 활용 가이드북에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더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이 그 가이드북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드북을 아직 다운로드 받지 않으신 분들은 공문을 찾으셔서 가이드북을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협력 강사님은 크게 이렇게 4가지 형태로 저희가 같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크게 관찰하는 거. 요거는 요 밑에 있는 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학생 한 명한테 다가가서 개별적으로 지도해 주는 거. 그리고 모둠 활동 속에서 지도해 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특별 지도는요. 그 학교 안에 다문화 가정이라던가 중도 입국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협력 강사님 이렇게 같이 수업을 들어올 때 보호자의 사전 동의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의 핵심을 두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 우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앞에 선생님들 앞에 나와 있지만 이제 겨우 1년 먼저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보다 선생님들이 훨씬 더 좋은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부터는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사례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2년 차이기 때문에 첫 번째 관찰인데요. 관찰은 전체를 놓고 관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학생을 놓고 저는 이제 타겟 관찰이라고 그냥 저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관찰을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특성을 협력 강사님이 더 먼저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협력 강사 저는 앞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협력 강사님은 아이들 한 명 한 명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는 분이 계시니까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제가 학습지를 배움 천천히를 위한 학습지를 만들어도 이 학생이 100점 만점에 10점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협력 강사님한테 오히려 제가 상담을 했죠. 얘는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협력 강사님이 걔는 알파벳도 그리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파악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 기본 S베이직 검사 결과 그 학생이 13점 정도, 30점 만점에 13점이었는데 저희도 보통 점수 위주로 봤잖아요. 30점 만점에 13점이 알파벳도 잘 그리지 못하는 학생들의 수준에 해당된다는 걸 저희 파악을 못하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협력 강사님을 통해서 S베이직 점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S베이직 점수 대별로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지까지 분석할 필요가 있구나를 제가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S베이직 30점 만점에 13점, 12점, 뭐 8점 이런 학생들은요 파닉스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별도로 파닉스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협력 강사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협력 강사님이 이제 저한테 계속 정보를 주시기를 파닉스는 되는데 얘가 문법을 너무너무 싫어해. 규칙을 배우는 거, 머리 쓰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은 더 쉽게 알려줘야 되겠죠. 이런 관찰 방법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선생님들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협력 강사님과 수업을 다 하고 계시죠. 관찰을 했을 때 좋았던 사례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한 분 말씀해 주실 때마다 1분씩 먼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관찰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좋았더라. 제가 막 지적하고 하는 거는 싫으시죠? 저도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고요. 네, 아니면 혹시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벌써 나왔네요. 네, 양천중학교 한서연 선생님은 올해 협력 강사님과 함께 하게 될, 그래서 지금 아직은 협력 강사님이 채용이 안 된 상태인가요, 한서연 선생님?
네,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면 언제부터 협력 강사님이 같이 이제 막 1학년부에서 안내 받아서 하고 싶다라고 의사 표현하고 이런 아, 단계라 정확히 그러면은 모릅니다. 네. 아, 중간고사 이후부터 이제 협력 강사님이 오시는 네, 건가요? 그럴 것 아, 같습니다. 지금 여기 김민주 선생님도 그렇네. 아, 이런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시네요. 저희는 3월에 협력 강사님이랑 수업을 다 시작하신 분들인 줄 알고 제가 많은 사례를 모아보려고 했는데, 아, 그러시군요. 다른 선생님들도 혹시 지금 어느 정도 협력 강사님과 수업을 경험하고 계시는지를 적어주시면 제가 그 연수 난이도를 조절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아, 아직도 수업 전인 분들이 많으시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 방성자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발표자들을 체크해서 신청해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 혹시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네. 네. 저희는 지금 협력 강사님이랑 거의 한 3주째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수업을 하는 중에 참여도 점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발표를 해요. 그때 이제 누가 먼저 손들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아, 네, 선생님들께서 이제 미리 좀 부탁을 드려놓고 수업을 시작을 하면, 계속했던 애들 좀 제외하고, 새로 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선정해 주시고, 좀 이렇게 소심했던 애들이 손을 들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이거는 저는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이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례를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직 선생님들이 협력 강사님이랑 수업은 안 하셨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디어가 드는 경우에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1년 먼저 했을 뿐이라서, 이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뭐 발표할 사람하고 손을 여러 명이 들었을 때, 이제 제가 미처 못해 먼저 손든 사람을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협력 강사님이 뒤에서 지켜봐 주시니까 협력 강사님이 누가 먼저 손들었는지 이게 봐주실 수 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발표한 친구랑 이제 처음 손든 친구랑 판단을 해서 이제 처음 손든 친구 그리고 배움 찬찬이가 손을 오랜만에 들었을 때는 배움 찬찬이한테 빨리 마이크를 줘야 되겠죠. 작은 성공의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협력 강사님이 뒤에서 누가 발표해 봐라라고 지목해 준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저도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한서연 선생님께서는 선생님들 채팅창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력 강사님이 오시게 되면은 개인별로 태블릿 세팅을 한다. 이것도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작년에 이렇게 했어요. 저희 영광중학교 같은 경우는 1인 1기기 활용 수업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이제 이지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와이파이 연결을 한다던가 어떤 앱, 뭐 클래스 카드 같은 거 로그인을 한다던가 할 때 선생님들 협력 강사님이 없이 저희가 스스로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종치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죠. 그럼 애들이 일단 안 치는데 1분, 뭐 2분 그리고 태블릿 PC 갖고 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이랬던 애들이 언제요? 그럼 빨리 가서 태블릿 PC 갖고 와 하는데 또 1분 그러면 또 어떤 놈은 충전이 안 됐다고 또 다시 충전하러 갔다 오고 어떤 애 안 갖고 왔다 그러고 또 어떤 애는 어디 있는지 안 보여 했더니 친구가 장난치느라고 가방에 넣어놓고 이런 경우 많으시죠? 그러면서 5분 자 오늘은 클래스 카드 해야 돼 로그인 해야 돼 저희 로그인 할 때 너무 그렇죠 맞아 이지연 선생님 저도 정말 로그인 한번 하는데 너무 힘들죠. 저희는 클래스 카드 전교생 비밀번호가 1, 2, 3, 4거든요. 그런데 왜 매번 할 때마다 자기 비밀번호가 뭔지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네. 그리고 어떤 학생은 클래스 카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글 클래스룸에 또 들어가 있다. 이게 같은 클래스라서 그런가요?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가지고 비밀번호 로그인 안 된다고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이거 하느라고 10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저희 남은 시간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협력 강사님이 쉬는 시간에 미리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미리 들어가서 애들 앉혀놓고 태블릿 PC 준비시켜놓고 로그인 시켜놓고 심지어 저는 클래스 카드 같은 경우는 미리 숙제를 해갖고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클래스 카드 숙제 아직 완료 안 한 친구들을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공동 교사로 초빙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뭐
2학년 일반 수업이다. 클래스 카드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반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협력 강사님이 누구 안 돼 있는 아이들을 명렬표에 체크해서 교실에 사전에 미리 들어가서 정규 선생님인 제가 수업하기 전에 너 이리 와 해서 클래스 카드 숙제를 시켜주신다던가 아니면 앱을 미리 로그인을 시켜놓는다던가 이런 부분을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저 같은 경우는 45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10분 먼저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저랑 똑같은 시간에 끝나고 나온다고 하면 이분 입장에서는 오버워크 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기기가 필요해서 먼저 들어가신 경우는 선생님 10분 먼저 조용히 뒷문으로 살짝 나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저희 협력 강사님은 안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말씀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모곤중학교의 이영란 선생님께서는 단어 수업할 때 미리 준비를 못한 경우에 강사님한테 수업 자료 작성을 살짝 부탁드렸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기본학력 전문가 되기 연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때 또 좋은 의견이 나왔었는데 배움 찬찬이들한테만 주는 그 보조 학습지 같은 거 있죠. 왜 저희 투부정사 같은 거 알려줄 때 아이들이 투부정사를 모르는 이유가 그 용어 자체가 되게 어려워서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그럼 명사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학습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학습지를 이제 협력 강사님한테 미리 부탁드려서 배움 찬찬이들을 위한 개별 학습지를 부탁드린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아이디어를 주시니까 저도 사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성적으로 아이디어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계속 가볼게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협력 강사님의 역할인데요. 방금 나왔어요. 이미 선생님들이 다 답을 알고 계세요. 준비물,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준비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준비물을 안 갖고 온 학생이 있는 경우 요 학생 때문에 수업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교과서를 안 갖고 오는 아이들, 우리 배움 찬찬이들이 교과서를 안 갖고 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교과서를 안 갖고 온 친구는 저 교과서 안 갖고 왔는데요. 이런 보통 어떻게 하세요? 뭐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보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얘들아 잠깐 있어봐 선생님 복사해가지고 올게 해가지고 급하게 나가서 복사해갖고 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준비물이나 교과서를 안 갖고 온 친구를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보게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옆에 보여주는 친구 입장에서도 자기는 성실하게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준비를 안 해온 친구 때문에 내 거를 이렇게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이렇게 집중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 학생은 계속 의존하게 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복사를 해서 나눠주는 건데 저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할 때 교과서라던가 아니면 학습지 같은 거 나눠줬는데 배움 찬찬이들이 학습지 많이 안 가지고 오죠. 선생님들. 이럴 때 사전에 미리 협력 강사님이 복사를 다 미리 넉넉하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수업 시간에 자 얘들아 오늘 학습지 꺼내세요 하면은 뭐 학습지 안 갖고 온 사람 손 들어봐라 라고 하지 않아도 학습지가 없는 애들이 눈에 보이죠. 그죠? 책상이 비어 있으니까. 그럼 협력 강사님이 뒤에 있다가 뒤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잘 보여요. 학습지나 교과서를 안 갖고 온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물로 뭐 오늘 사인펜을 갖고 와야 되는 날이었는데 사인펜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럼 저희는 영어 교실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놓거든요. 뭐 이어폰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어폰을 안 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이어폰 같은 것도 협력 강사님이 미리 다 들고 가서 이어폰 안 갖고 온 사람들 하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출발선상 안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중에 이제 각자 개별 질문이 생길 때 그러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저게 뭔 말이야 뭐 이런다던가 아니면 선생님 설명 뭐 답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선생님이 잠깐 딴 생각하느라고 자기만 못 알아들었을 때 그럴 때 이게 손을 살짝 들면 협력 강사님이 다가가서 이제 조용히 이제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제가 설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협력 강사님이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할 때는 협력 강사님의 목소리가 저의 목소리보다 데시벨이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속삭속삭 작게 말씀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 저희 왜 단어 학습지라든가 문법 학습지 같은 거 풀어야 되는 일들이 많죠. 이제 이럴 때 푸는 시간을 아이들한테 뭐 20분 동안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 배움 찬찬이들은 대부분 기초 수준 이상의 학습지는 당연히 풀지 못하죠. 이럴 때 사실은 가장 크게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배움 찬찬이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반에 한 3명, 4명 이렇게 되는데
이 3명, 4명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큰 숫자거든요. 한 명 한 명을 지도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숫자란 말이에요. 3명, 4명이 다 모른다라고 쳤을 때 제가 혼자 다 다가가서 다 알려주기에는 수업 시간 45분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럴 때 이 4명을 2명, 2명 나누는 거예요. 저랑 같이.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오해하시는 게 나는 배움 찬찬이가 아닌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고 협력 강사님이 배움 찬찬이들을 전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원수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명 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제가 같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왜 공부를 못하는 학생만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학생 중에서도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럴 때도 협력 강사님이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 요때 저의 팁을 말씀드리면 협력 강사님을 제일 첫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때 혹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분이 와 계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저는 그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은 너네 알지? 유경쌤이 수업할 때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거 알지?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너무 선생님 몸이 하나로는 부족해서 너무 훌륭한 선생님을 모셨어. 이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너희들을 반반 나눠서 지도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움 찬찬이들 본인들이요. 얘네들이 영어 공부는 못할지라도 눈치는 빨라요. 그래서 협력 강사님이 자기들 때문에 온 거를 아는 것 같았어요. 작년에 저의 느낌은. 그리고 그 배움 찬찬이들 중에 또 자존심도 세고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공부 못하는 거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협력 강사님이 배움 찬찬이가 뭘 잘 못하는 걸 알고 명단을 미리 받았으니까 어떤 학생한테 작년에 다가간 적이 있어요. 근데 협력 강사님이 자기한테 다가오니까 이 배움 찬찬이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손을 회회 저으면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협력 강사님한테 제가 얘는 제가 가르칠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협력 강사님이 무조건 배움 찬찬이한테만 다가가게 하는 이런 느낌을 학생들한테 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막 작전이라고 불리는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작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이렇게 손을 들죠. 그러면은 이렇게 배움 찬찬이는 협력 강사님이 그리고 배움 찬찬이가 아닌 애는 유경쌤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딱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남학생들은 유경쌤이 알려줄 테니까 현주쌤은 여학생들한테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오늘은 1, 2, 3분단은 협력 강사님이 알려주실 테니까 4, 5분단은 질문이 있으면 나한테 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모듬 같은 거 활동할 때는 오늘은 1, 2모듬은 현주쌤이 그 다음에 3, 4모듬은 유경쌤이 근데 맨날 1, 2모듬만 협력 강사님이 하고 3, 4모듬은 또 유경쌤이 하면 애들이 또 알아요. 협력 강사님은 보조 역할이라는 걸 또 알거든요. 그럼 또 애들이 또 이렇게 컴플레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협력 강사님의 손길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손을 들 수 있는 질문들을 또 해주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그래야 배움 찬찬이들이 나만 몰라서 손을 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섬세한 사전의 어떤 인지를 레코그나이즈를 이 협력 강사님의 존재를 레코그나이즈 시킬 때 그래서 되게 많은 역할들을 이 선생님이 하는구나.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도 이 선생님이 도와주니까 공부 못하는 나도 손들어도 돼. 이런 생각을 주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디벗이 1학년에 들어오면서 선생님들 사실 되게 힘드시죠. 이 디벗 기기 자체를 못 다뤄가지고 애들이 엄청나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는 작년에 협력 강사님이 이 부분을 너무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패들렛에 들어가가지고 패들렛 자기 이름 밑에다가 플러스 버튼 누르고 정답을 입력해 라고 할 때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도 디지털 리터러시가 약해서 패들렛을 또 못 들어가는 애들도 되게 많고 또 자기 이름 밑에 플러스 버튼 누르고 뭐 이거 못하는 애들 너무 많죠. 이럴 때 되게 많이 도와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모둠별로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선생님들의 차례입니다. 선생님들 중에 개별 지도를 했을 때 좋았던 사례가 있으시면 채팅창이 편하신 것 같아요. 채팅에 나눠주시고 아직은 수업하지 않았지만 이런데 선생님을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디어를 꼭 주세요.
아이디어 주실 때마다 오늘 저희가 4시 반에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1분씩 줄어듭니다. 개별 지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 아이디어 한번 모아볼게요. 벌써 이지연 선생님, 관악중 이지연 선생님께서 파닉스도 안 되는 친구들이 관악중에도 종종 있군요. 저희도 종종 있어요. 저희 3학년에도 종종 있는데 네, 단어 쓰는 것도 힘들어하는 친구들 옆에 딱 붙어 사실 적지 않죠. 의외로 많아요. 이런 친구들 옆에 딱 붙어서 도움을 주신다. 여기서 딱 붙어서가 정말 밑줄 짝 노란 형광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학생들 옆에 딱 붙어 있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근데 요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력 강사님이 내 옆에 딱 붙어 있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제가 그냥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협력 강사님이 다른 애들한테. 그러면 유경쌤이 딱 붙어 있는 거는 또 괜찮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거나 딱 붙어 있는 게 꼭 협력 강사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학습지를 다 채우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한 키워드를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의견들 있으실까요? 오늘 또 이지연 선생님 덕분에 또 1분 일찍 끝내게 됐는데 이렇게 딱 붙어서 이제 알려주시는 거.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협력 강사님이랑 수업을 하다가 올해 제가 3월 초부터 아예 애초에 초반부터 수업 시작하는 세팅 초반부터 협력 강사님을 채용해달라고 저희 담당 부장님한테 굉장히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부장님이 이제 담당 부장이 바뀌면서 부장님이 약간 이제 업무에 적응을 하셔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협력 강사님이 사실은 지난주부터 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이게 제가 지금 가르치는 2학년 아이들이 작년에 협력 강사님의 손길을 맛봤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저한테 물어봤어요. 3월, 4월 내내 현주쌤 먼저 오세요. 현주쌤 먼저 오세요.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왜 현주쌤이 기다려져? 그랬더니 너무 기다려진대요. 그리고 왜? 그랬더니 제 옆에서 자세히 알려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현주쌤을 기다리는 이유는 2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늘 미안했던 부분. 첫 번째,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을 제가 배움 찬찬이의 입장에서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긴 어렵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유경쌤보다 친절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막 이끌고 나가야 되니까 막 어떨 때는 소리도 쳐야 되고 막 푸시해서 막 진도를 맞춰서 막 해나가야 될 때도 있고 막 타이머 걸어놓고서는 자 15분 막 이렇게 압박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친절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 특히 배움 찬찬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제가 무섭겠어요. 15분 막 이래놓고서는 배움 찬찬이를 느린데 근데 협력 강사님은 바로 옆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김민주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맞지. 네,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보통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문장 하나 만들어봐라 이랬을 때, 아이디어 자체, 어떤 문장을 작성해야 되는지 자체를 떠올리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이럴 때 협력 강사님이 옆에서 알려주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냐면 저희도 사실은 아이디어 한 개 맞죠. 지금 김민주 선생님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럴 때 이제 저도 이런 수업을 많이 하고 수업 자체가 되게 좋은 수업인 것 같아요. 김민주 선생님의 수업이 배운 내용을 그냥 학습지 풀고 채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본인의 삶 속에서 응용을 시키시는 선생님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김민주 선생님의 이런 수업 같은 경우에 협력 강사님의 손길이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제가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를 이렇게 떠올리는 걸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제 배움 찬찬이 같은 경우 아이디어 자체를 떠올리질 못하고 막 뭐지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협력 강사님이 답을 탁 알려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내는 능력, 자기 주도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찬찬이들이 사실 인지적으로 부족한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부족한 게 훨씬 더 원인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좀 하려고 하는 자기 주도력이라던가 집중력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부분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협력 강사님이 옆에 딱 붙어서 아이디어를 아예 줘버리면 야, 너 어렸을 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때? 하고 딱 답을 줘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지연 선생님이나 김민주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협력 강사님을 지금 같이 수업을 하겠다고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아이들이 수업하다가 본인의 학습의 증거를 많이 남길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미 수업을 다양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협력 강사님과의 수업을 나는 죽어도 안 해 하고 거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주입식으로 앞에서 강의식으로 이렇게 수업하시는 경우는 협력 강사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자기가 그냥 쭉 설명하고 애들은 받아 적고 끝나니까요. 근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수시로 자기의 학습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도 협력 강사님과 수업을 하면서 제가 혼자 쭉 설명하고 읽고 해석해주고 협력 강사님은 뒤에 멀뚱멀뚱 서 있고 애들은 듣기만 하면은 협력 강사님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수업 방법을 굉장히 많이 개선하게 되는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여기 은평중학교 권혜경 선생님은 올해 3월에 쓰기 말하기를 통합한 수행평가를 단계적으로 여러 차례 피드백하는 게 역시 이런 수업들을 이미 하시기 때문에 협력 강사님을 모신 거예요. 근데 여러 차례 피드백을 1대1 피드백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권혜경 선생님 말씀처럼 한 번도 피드백을 저희가 주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사실은 있죠. 왜 저희가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수행평가 단계를 협력 강사님과 함께 공유를 해서 한국어로 글을 써보게 하고 그 다음에 영작하고 맞아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 배움 찬찬이들이 어순을 영작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말 어순과 영어 어순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말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적어볼래? 한 다음에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바꿀 때 영어식으로 한번 한국말을 적어볼래? 나는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켜요. 그런 다음에 나는 해당되는 영어가 뭐지? I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거예요. 먹고 싶어. 아니죠. 나는 싶어. 먹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싶어. 그러면 싶어가 뭐죠? 원한다라고 바꾸었으면 돼. 그래서 I want 한 다음에 to. 사실 want 다음에 to 부정사 동사 원형까지는 우리 찬찬이들한테 그것까지 정확하게 하라라고 요구하기엔 너무 과하죠. 그죠? 일단 문장을 제대로만 쓸 수 있으면 되겠죠. I want to 한 다음에 먹고 싶어. eat 한 다음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쳐주는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I want to 나오는 거를 우리 찬찬이들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두 단계를 더 거쳐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 권혜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로 글 써보게 하고 그 다음에 영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썼는데도 못 읽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파파고나 단어장에 특히 파파고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길고 긴 문장을 작성했는데 자기가 이걸 읽을 줄 모른다 그러면 배움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발음 연습하기까지 분담해서 피드백을 한다라고 권혜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수업 방법 자체가 되게 훌륭한 사례인 것 같거든요. 권혜경 선생님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수업 방법을 이렇게 같이 배우는 것 같아요. 협력 강사님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피드백을 강화하는 수업을 하면 협력 강사님이 그만큼 활용이 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또 시간을 제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모둠 지도라는 게 있죠. 근데 모둠 지도는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둠을 저희가 뭐 4명씩 6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저희가 한 명일 때는 6조를 한 번씩 돌으면 사실 1시간 동안 한 바퀴 도는 것만 해도 벅차죠. 그런데 이거를 1, 2, 3조는 내가 3, 4, 5 이렇게 나누면은 아이들한테 선생님 손길이 2번씩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유난히 그 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필요한 배움 찬찬이가 한 명이 딱 있을 때 그 학생이 특정 모둠에 가면 눈치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모둠원들 입장에서도 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나머지 모둠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해나갈 수 있는데 요 배움 찬찬이 하나가 유난히 좀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모둠 집중지도 그 모둠에 가서 아까 이지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생 옆에 딱 붙어서 도와줄 수가 있죠. 그러면 좋은 점은 요 학생도 자기 옆에 응원군이 있으니까 조 안에서 떳떳해지고 그 조 학생들도 얘 때문에 우리 조가 마이너스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네, 이영란 선생님께서 쓰기 활동할 때 이렇게 비슷한 피드백 활동 그쵸? 근데 사실 저희들끼리 얘기지만 협력 강사님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는 채용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제 협력 강사님 없으면 수업이 안 돼요. 왜냐면 모든 수업을 협력 강사님
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다 짜놨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피드백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짰기 때문에 3월 4월에 협력 강사님 안 오셨을 때 제가 혼자 1인 2역 하느라고 되게 이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이 되게 피드백을 강조하시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왜? 다 같이 수업을 하는데 한 3명 4명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해요. 이런 경우 저는 그냥 SOS 모둠이라고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실 안에 한 구석에다가 빨리 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선생님 유경 선생님 설명이 좀 부족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한 친구들은 저 SOS 팀으로 모여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애들이 글로 딱 모여요. 그러면 협력 강사님이 글로 가서 거기서 자세히 설명을 한 번 두 번 더 해서 애들을 이해시켜서 다시 저희한테 돌려 보내주시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의 또 아이디어를 나눠볼까요? 모둠 활동을 할 때 협력 강사님이 어떤 식으로 도와주시면 좋을까요? 자, 이것도 오늘 1분 걸고 지금까지 한 4분의 선생님 말씀하실 때 5분 일찍 끝나는 거는 확실하고요. 저희가 25분에 끝나는데 더 말씀해 주실 때마다 더 끝날 수가 있습니다. 모둠 활동할 때는 사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는 딱히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났거든요. 오늘 선생님들한테 제가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지금 적어서 저한테 보여주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잘 안 보여지는데 네, 모둠 활동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요거는 이제 사례가 올라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협력 강사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부분들만 적어서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네, 여기 권혜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모둠 내에서 그렇죠. 모둠 안에서 엎어져 있다든가 아무것도 안 한다던가 아니면은 비협조적인 태도. 저희 학교에 사실은 저도 컨트롤 못하는 애가 있어요. ADHD에다가 중증 분노 조절 장애에다가 경계선 지능 장애 판정을 작년에 받았어요. 이 학생은 그 수업 시간에 게임해요. 그 태블릿 PC를 켜고 다른 친구들은 다 구글 클래스룸에서 문서를 작성하는데 그냥 대놓고 게임을 해요. 근데 옆에 수학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수학 시간은 또 되게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안 좋아서 수학 선생님 또 다른 선생님들 조사를 했더니 이놈의 자식이 선생님 간을 보는 거예요. 제가 안 무서운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유경쌤은 안 무서우니까 제 시간엔 대놓고 게임을 하고 수학 선생님은 좀 무서우세요. 그러니까 수학 시간엔 알아서 딱 수학 시간에 열심히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2학년 돼서 이제 무서워 보려고 했는데 얘가 이미 저에 대한 파악이 끝났어요. 유경쌤은 무서운 척 하는 것일 뿐 아무리 내가 게임해도 뭐라고 하지 않을 뿐인 걸 아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그저 게임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혼자 게임하는 거는 제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근데 모둠 활동을 할 때 또 얘가 게임기를 꺼내서 게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데 이상하게 요 학생이요. 제 말은 안 듣는데 협력 강사님 말은 또 되게 잘 들어요. 근데 협력 강사님은 무서운 분은 아니거든요. 저보다 훨씬 부드러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얘가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는 건드리면 안 돼요. 이제 기분 좋을 때 슬쩍 가가지고 사탕 하나 주면서 야, 하면서 너 왜 그 뭐 현주쌤 말은 잘 들어? 그랬더니 현주쌤이 자기한테 되게 너그럽고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 이 아이한테 다가가서 게임하니? 근데 지금은 게임도 재밌지만 이렇게 해봐야 돼. 되게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오는 날은 일주일에 저희가 영어가 3시간인데 2시간만 오시잖아요. 이 선생님이 안 오시는 날은 당연히 게임을 하고요. 이 선생님이 오시는 날은 이 선생님이 교과서를 한번 펴볼까 하면은 펴요. 순한 양처럼 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권혜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조를 안 하거나 수업 시간에 분위기를 방해하는 학생이 있을 때 조용히 다가가서 조용히 할래? 뭐 발표 한번 해볼래? 옆구리 찌르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어서 김지윤 선생님 항동중학교인가 봐요. 과정중심 평가를 진행하면서 메인 교사는 종이로 피드백을 적어주고 또 최종 점수를 알려주고 하는데 이럴 때 대부분의 역할을 협력 강사 선생님과 나눠서 했습니다. 네, 맞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고 모둠 활동할 때도 학생들끼리 대화 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어 공부를 한다던가 스토리 메이킹. 자, 김지윤 선생님 혹시 마이크 켜주시고 스토리 메이킹 이게 또 궁금해지는군요. 어떤 활동인가요?
저도 그 문법 예를 들면은 배운 거 활용해서 이제 뭐 4컷, 6컷 만화 그리도록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순회 지도를 다 할 수 없으니까 2줄, 3줄 이렇게 나눠서 같이 순회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문장, 작문 잘 하는지, 충실히 내용 잘 만들고 있는지 같이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막 대충 하고 노는 걸 보기 싫어서 협력 음. 강사님을 요청을 한 거라서 그런 순회 지도 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우 저는 오늘 선생님들 만나서 되게 반가운데 협력 강사를 선생님들이 원해서 자원하신 분들이 여기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업 방법 자체가 협력 강사님이 꼭 필요한 그런 수업들을 이미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김지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학생들이 딴짓하거나 놀거나 아니면은 대충 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사실 저희가 협력 강사님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 수업 방법을 보면서 제가 되게 감동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메이킹은 이제 그림을 자기들이 그려서 만화처럼 해서 내용을 채우게 하는 그런 방법인가 봐요. 네,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하고 이런 또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저희 채팅창에 방법들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심하게 학생들을 관찰해 주는 거. 그래서 뭐 여기 보이지만 영어를 그려요 이런 거는 저는 앞에 있어서 모르지만 뒤에서 그 학생 뒤에서 영어를 그리고 있는 거를 관찰하는 분은 협력 강사님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사실 몰랐어요. 부끄럽지만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그래서 혹시 얘가 방과후 수업을 듣고 있나요? 사실은 저는 또 이 학생이 방과후 수업을 듣는지 안 듣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협력 강사님은 네. 근데 알파벳을 그리고 있어서 이렇게 파악을 저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학생만 관찰하고 특정 학생만 도와준다는 느낌은 최대한 주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저를 이제 만만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녀석인데 제 수업 시간에는 한 번도 교과서를 이렇게 피는 거를 못 봤는데 협력 강사님이 오시는 날은 교과서를 피고 심지어 이때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놨는데 교과서 본문을 읽고 낭독하는 거를 저는 시켜요. 왜냐하면 수업을 듣고 나서 본인이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표현하게 하는 거에서 학습의 증거를 찾아서 협력 강사님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플립그리드라는 앱에 교과서 본문을 제가 읽고 해석하는 수업을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자기들이 전부 다 수행평가 포트폴리오로 들어가요. 집에 가서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자기가 한 문장 읽고 교과서 한 문장 읽고 한국말로 해석하고 한 문장 읽고 교과서로 뭐 한국말로 해석하고 하는 거를 이제 올리게 하거든요. 그런데 요럴 때 플립그리드에 이제 요 친구는 올렸을 리가 없죠. 안 올려서 이 선생님이 이제 찾아가서 본인한테 우리 한번 읽어볼까? 지금 앞에 요 디벗 기기 보이시죠? 요 태블릿 PC에 지금 녹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제가 요 모습이 너무 고맙고 이제 아름답고 또 기막히기도 하고 저랑 둘이 있을 때는 막 제가 사탕 줄게 막 이래도 아무리 꼬셔도 안 했던 녹음 안 해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오니까 한 방에 단박에 하더라고요. 요 디벗 기기에 자기 얼굴 비추면서 교과서 본문을 낭독하고 있는 거를 이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건데 교과서 본문이 하나 세 쪽이었는데 이 학생이 2쪽까지는 했어요. 엄청나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도와주고 이럴 때 이 선생님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지지를 잘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을 이 선생님이 대화를 하시면 이제 제가 먼저 말을 안 하면은 협력 강사님이 저한테 먼저 카톡을 보내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제가 약간 고용주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항상 어떤 학생에 대한 증거가 나올 때마다 저한테 언제든 상관없으니까 선생님 편하실 때 카톡으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는 말을 미리 했더니 이제 이분이 누가 학원 다니기 시작했다. 얘는 이제 성적이 오르는 거죠. 학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기대해 보겠다. 그리고 저도 그러면 정보를 흘렸어요. 누구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학생이 너무 학습이 안 올라서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얘는 경계선 지능 검사를 이제 한 학생이 있어. 이럴 땐 또 협력 강사님한테 정보를 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얘도 또 1학년 2반에 얘 말고도 알파벳 그리는 애가 또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학생에 대해서 대화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저는 돈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보면은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 거잖아요. 개별 과제도 많이 주시고 근데 왜 냈는지 안 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낸 친구들을 옆구리를 찔러서 내게 해야 되는 단계를 저희는 협력 강사님이 다 해주시니까 제가 진짜 살 것 같은 거 있죠. 안 낸 것 같은 애들을 개인 카톡으로 다 연락하시고
카톡에 답을 안 하면 전화하셔가지고 누구야 지금 패들렛에 올라가서 패들렛에다가 올려 이걸 다 해주시니까 저는 퀄러티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용에 대한 체크. 그리고 왜 쓰기 수행평가에서 선생님들이 이미 아시지만 퍼스트 드래프트가 나오면 왜 스펠링 에러라든가 왜 언어적인 에러 단순한 에러들을 체크하는 거는 굳이 제가 안 해도 뭐 그래멀리라든가 LT 같은 도구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 배움 찬찬이들은 그래멀리나 LT를 사용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고칠 수 있을까요? 셀프 디렉션이 될까요? 안 되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엄청나게 많이 틀릴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스펠링 같은 걸 틀릴 때는 저희는 협력 강사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이런 기본적인 거는요. 그런데 왜 저희가 수행평가에서 최종적으로 점수를 매길 때 내용적인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틀린 스펠링은 하나도 없지만 뭐 which 관계대명사가 2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들어갔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에너지에 대한 게 아니고 엉뚱한 내용을 말했다던가 뭐 이런 것에 대한 피드백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부분에서 왜 선생님들 왜 판단하기 힘든 거 있죠. 이게 점수랑 상관없이 뭐 우수 작품 같은 거 뽑아가지고 뭐 상품을 준다던가 뭐 왜 이런 경우 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특별히 입력해줘야 우수 작품을 뽑을 때 다 만점인 학생들 중에서 특별히 우수한 작품을 뽑을 때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왜 저는 안 되고 얘는 돼요?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 혼자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을 가지는 경우도 있죠. 저는 그런 경우에 협력 강사님이랑 같이 해요. 그래서 김현주 선생님이랑 나랑 같이 해서 뽑은 결과 하면서 발표를 딱 하면 아이들이 그렇구나. 심사위원이 1명이었는데 심사위원이 2명인 거죠. 그럼 아이들이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수한 아이들을 각 반마다 3명씩 뽑아주세요. 라는 거 이런 부탁도 사실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미제출자들은 이렇게 연락을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수 학생들도 이렇게 선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듀테크가 미숙한 애들도 다 개별 지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죠. 저희 요즘에 각자 격리하는 애들 있죠. 갑자기 안 오는 애들. 근데 갑자기 안 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라든가 학습지를 학교에 다 놔두고 집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당연히 챙겨야 되지만 제가 또 하나하나 챙기긴 힘드니까 협력 강사님이 제가 이렇게 카톡으로 1학년 5반에 누가 자가 격리 중인데 이 학생 카톡으로 오늘 교과서 55부터 57까지 나가니까 교과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디지털 교과서 링크 보내주세요. 하면 협력 강사님이 이제 다 챙겨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오늘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수업 을 하는데 피드백이 좀 굉장히 섬세한 피드백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다 연수를 해드려요. 그래서 can, must, will로 15문장을 작성을 하는데 이럴 때 피드백을 드릴 때 can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를 틀렸을 경우에는 고쳐주시지만 뭐 스펠링이 한두 개 틀렸다거나 이런 경우는 내용적인 측면이 아닌 이상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왜 저희 쓰기 평가할 때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 말고 나머지 부분에서 스펠링의 정확 correctness를 낮추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선생님들 말하기 수행평가나. 근데 협력 강사님들은 또 이걸 모르고 스펠링 하나 또 다 틀리는 거를 피드백을 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넘어갈 거는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학사 일정에 맞게 어떤 경우는 갑자기 수업이 날아가거나 막 시험 기간이라던가 이런 경우 이럴 때는 뭐 일주일에 원래 수, 목, 금 오셔야 되는데 수요일, 목요일이 공휴일이에요. 그러면은 좀 융통성 있게 월요일은 원래 안 오시는 날이지만 월요일날 오시게 한다던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협력 강사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안 오면 수업이 없어지면은 그 페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협력 강사님한테 그 대신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 오시면 선생님이 페이를 받으실 수가 있으신데 이렇게 오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안 받고 안 오시겠어요를 조심스럽게 의논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렇게 학사 일정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날리는 경우는 선생님들이 페이를 최대한 챙겨 받으실 수 있도록 오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원격 수업 사례들은 저희가 시간이 지금 이런 것들은 이미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과제 같은 거 늦게 들어오는 아이들 이런 것들 뭐 비디오 안 킨 애들 옆구리 찔러주는 거 늦게 들어온 애들 뭐 따로 하는 거, 뭐 결시 상태 구글 뭐 출석 체크 해주는 거, 뭐 명단 알려주는 거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수업의 본질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 저는 작년에 협력 강사님이 너무 좋아서요. 올해 사실은 채용되지도 않으신 분한테 2월 25일 날부터 쪼르기 시작했어요. 협력 강사님은 아직 우리 학교에서 채용 안 하고 있지만 올해 우리 학교 중2 아이들과 함께 해주실 수 있으세요? 작년에 그놈들 그랬더니 단박에 그죠? 단박에
네라고 오면서 인연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협력 강사님은 단순히 저의 수업을 보조해주는 도우미의 역할을 넘어서서 소중한 수업 동반자가 되고 계십니다.